방실의 공기가 바위처럼 굳었다. 국문을 닫은 바람이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동탁은 한마디도 낭비하지 않았다. 폐위한다. 원소가 벌떡 일어섰다. 등받이가 울었다. 아니도요. 금상은 덕을 잃지 않았소. 서자를 세우겠다는 건 모반이요. 거덕. 여포의 검집이 반뼘 열렸다. 칼끝의 숨이 돌바닥을 핫핫했다. 여포가 목만 틀었다. 죽일까요? 원소의 눈동자가 물처럼 흔들렸다. 발뒤꿈치가 대청에 붙었다. 떨어졌다. 그는 등을 보이지도 않은 채 돌아섰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얘기했다. 마른 입김이 서로의 귓바퀴를 훑었다. 여포가 정원을 죽였대. 지 애비를 죽인 거야? 아니지. 가짜 애비였대. 그럼 어디로 갔나? 동탁 밑으로 들어갔대? 그래? 그냥도 아니고 동탁이 아들로 삼았다는데? 뭐라고? 어젯밤 낙양성 약탈 기억나? 아, 엄청 시끄러웠지. 여포가 동탁의 아들 된 기념으로 한 거래. 여포는 달아나는 원소를 잡으려 들었지만 이유가 손을 들어 막았다. 그의 손바닥에 핏줄이 잔가지처럼 솟았다. 그래도 4430 이름값이 있는 사내이니 괜히 죽여서 말 나오는 것보다 저리 도망가게 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탁은 못마땅하게 바라보았다. 눈썹이 작게 주름졌다. 마음에 안 든다. 4430이 무슨 벼슬이냐? 집안 좋다고 자랑질이야? 다음에 죽이시지요. 그럴까? 네. 죽은 동탁이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각의 그림자가 그 고개짓을 따라 흔들렸다. 아들아, 두어라. 겁장이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 다시 황씨를 찢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관의 목소리였다. 막혀있던 창호지가 떨렸다. 동탁, 이 역정놈아. 하늘을 속이는 짓을 멈추어라. 여포가 눈을 가늘게 했다. 핏줄이 눈꼬리에 가닥을 그었다. 이번엔 죽여도 될까요? 동탁은 고개를 한 번도 젓지 않았다. 그 대신 입꼬리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처음 보는 놈이다. 그년 죽여라. 슥! 칼끝이 먼저 대답했다. 돌바닥 위 붉은 점이 짧게 터졌다. 정각은 다시 돌처럼 굳었고 숨죽인 장식용 학이 벽화 속에서만 날개짓했다. 동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9살의 소년 팔을 받쳤다. 소년의 팔꿈치가 가벼웠다. 이제부터 네가 황제다. 헌제가 옥좌에 앉았다. 옥좌의 빛은 차갑고 얇았다. 조용한 옥좌 위에 피의 결이 실핏줄처럼 번졌다. 며칠 뒤 동탁이 술잔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술은 얕고 잔은 무거웠다. 황제가 부덕하여 폐위되었는데 어찌 해야 하느냐. 여포가 짧게 받았다. 숨이 칼집처럼 반듯했다. 죽일까요? 죽여라. 그날로 소재는 끌려 내려왔다.
하태우는 예복이 벗겨진 채 무릎을 꿇었다. 옷자락의 금실이 바닥에 먼지를 끌었다. 어머니, 춥습니다. 어린 폐제가 떨리는 숨으로 말했다. 하태우가 손을 덮었다. 손등의 파문이 잔물결처럼 번졌다. 눈을 감지 말아라. 마지막까지 하늘을 보아라. 여포가 짧게 소리쳤다. 무정한 울림이 기둥을 쳤다. 하늘을 보나마나 죽는 건 마찬가지. 천상천하 유아독존 여포의 손에 죽었으니 영광이라 생각해라. 등불이 한번 흔들리고 영안궁은 고요해졌다. 초심이 길어졌다가 꺼졌다. 문이 닫혔다. 숨이 눌렸다. 쇠가 비단을 스칠 때 마지막 눈동자가 등불을 비췄다. 악양의 공기가 기묘하게 비었다. 빈자리를 채운 건 약탈의 발소리였다. 서량군이 골목을 뒤집었다. 먼지와 해지는 빛이 섞여 길이 누런 막을 씌웠다. 선두의 말굽이 돌을 밟을 때마다 얇은 쇳소리가 났다. 동탁이 기수의 그림자처럼 길 위에 길을 만들었다. 그의 갑옷은 낡았고 웃음은 느렸다. 허리춤의 가죽끈은 오래된 피처럼 굳어 있었고 말의 콧김은 저녁바람에 흩어졌다. 길가에 버려진 항아리들이 속을 비운 채 웅크려 있었다. 자, 들어가자. 약탈은 무엇인지 보여줘라. 동탁이 곡비를 비틀었다. 목소리는 모닥불의 장작처럼 천천히 타올랐다. 약탈은 무릇 침착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야 하는 법. 사내는 죽이고 여자는 겁탈하는 것이며 아이는 가져다 판다. 장수와 병사들은 서로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구역을 잘 지켜 서로의 약탈품으로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숨을 고르고 낮게 덧붙였다. 말의 귀가 그 목소리를 저수지처럼 받아냈다. 휘둘러라. 그러나 손떨림은 숨겨라. 심장은 조용할수록 오래 간다. 성문은 낮은 숨을 쉬었다. 낡은 경첩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바람이 먼저 들어가고 불빛이 뒤따랐다. 성류의 깃발이 뼈처럼 말랐고 등불 하나가 제 그림자를 길게 끌었다. 여포가 말머리를 돌렸다. 창날이 얇은 달처럼 떨렸다. 말의 발꿈치가 돌을 긁었다. 과연 아버님 뜻을 세우겠습니다. 여포는 창끝을 하늘에 잠깐 들이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의 달은 웃고 있군요. 피를 보면 더 얌전해질 겁니다. 동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의 털결이 미세하게 일렁였다. 어제 한번 해보았다지. 잘할 수 있겠느냐? 아버님, 천상천하 유아독존 파괴왕 동탁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포는 사납게 소리쳤다. 그의 모굴대가 움직였다. 제 칼은 아직 목을 고르고 있습니다. 곧 사람 소리에 익숙해지겠죠. 가자.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그릇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진정한 하늘의 돌을 만들리라. 동탁은 말허리를 두드리며 천천히 덧붙였다. 손바닥에 먼지가 묻었다. 이 돈은 칼로 긋는다. 기록은 너희가 쓴다. 나는 서명만 하마. 골목 끝에서 이각이 나타났다. 눈매가 마른 나무 같았다. 그는 발끝으로 흙을 눌러봤다. 금속의 냄새가 흙 위에 얇게 깔려 있었다. 뒤늦게 날아든 까치 한 마리가 담장 위에 내려앉아 고개를 기울였다. 골목을 나눠 먹으시죠. 이각이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였다. 북쪽은 제 것입니다. 남쪽은 장군이 가지십시오. 여포가 웃었다. 이가 짧게 번뜩였다. 칼끝은 북쪽이 더 잘 마르는군. 아, 이것이 약탈의 도이군요. 배우겠습니다. 이각은 눈썹을 한번 접었다 펴며 낮게 웃었다. 배운다는 말, 오늘은 칼이 알아듣겠습니다. 잠시 뒤 그는 동탁을 향해 웃었다. 목울림이 비어 있었다. 장군, 오늘따라 가슴이 쨍하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동탁이 말없이 그를 보았다. 눈동자가 어둠에 익었다. 그것이 약탈의 맛이라는 것이다. 이각이 고개를 숙였다. 다스릴 때는 언제입니까? 약탈이 지쳤을 땐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 끊임없이 갈구하라. 그 옆으로 곽사가 느긋하게 걸어왔다. 눈웃음이 연기처럼 번졌다. 발뒤꿈치로 깨진 기와를 밀어내며 그는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개가 한 번 짖고 다시 잠잠해졌다. 여포 장군의 약탈은 역시 타고났습니다. 하루 만에 이토록 발전하다니. 대단하오. 곽사가 횃불을 기울였다. 불꽃이 어둠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깨진 항아리를 들어 올리더니 미간을 펴며 말했다. 항아리 속은 비어 있었고 입구는 어둠에 젖어 있었다. 술은 우리 편이니까 먼저 목을 풀어라. 곽사가 항아리 목을 톡 쳤다. 목이 마르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칼이 흔들리오. 차라리 먼저 젖게 하시오. 보아라. 동탁이 말곶비를 당기며 천천히 돌아섰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엔 새로운 길이 난다. 오늘은 그 길에 이름을 붙이지 마라. 그는 웃었다. 약탈이란 이런 것이다. 여포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중얼거렸다. 창대가 손바닥에 새겨졌다. 이 길은 내 창이 쓴 획입니다. 이각이 덧붙였다. 이 길은 나누어질수록 깊어지지요. 곽사가 웃음을 수습했다. 그리고 내일이면 누군가 이 길을 시장이라 부르겠지. 여포가, 이각이, 곽사가 각자의 방식으로 웃었다. 산들바람이 한 번 스치고 그 바람 속에서 약탈의 노래가 짧고 경쾌하게 아무렇지 않게 꺼졌다. 성벽의 그림자가 골목을 접듯 내려앉았다. 말들은 귀를 흔들고 먼지는 다시 흩어졌다. 달은 창끝에서 한 번 더 떨렸다가 모르는 얼굴처럼 멀어졌다.
즐거운 약탈을 하고 돌아온 황공. 뜨거운 먼지가 마룻결에 눌어붙었고 등롱의 기름불이 속을 태우며 작게 울었다. 복도는 금속과 피의 냄새로 반짝였고 창호지에 묻은 손자국이 밤의 무늬가 되었다. 그 틈에 한 사람이 마음을 고정했다. 월기교위 오부. 그는 숨을 절반쯤 꺼내놓은 채 칼자루를 더듬었다. 천막의 솔기가 그의 숨에 맞춰 떨렸다. 유학자로서 이런 괴물을 바로잡을 순 없다. 누군가는 이 짐승을 베어야 한다. 내가 저놈을 베고 이름을 남기겠다. 칼이 들렸다. 휙. 바람이 먼저 베이고 달빛이 뒤늦게 비스듬히 흘렀다. 동탁의 어깨가 비스듬히 돌아갔다. 손이 번개처럼 뻗어 칼을 빼앗았다. 발끝이 오부의 가슴을 밀어냈다. 기둥이 한 번 숨을 멈추고 막사천이 소리 없이 젖혀졌다. 여포가 뛰어들었다. 발목에 힘줄이 당겼다. 멈춰 여포의 손에 피 묻은 칼이 들어앉았다. 눈빛이 웅덩이처럼 고이고 금속의 숨결이 손목으로 스며들었다. 동탁이 웃음을 흘렸다. 입가에서만 짧게 흘렀다. 미친놈. 누가 시켰더냐. 유학자는 늘 깜냥을 모른다. 오부가 피 섞인 침을 뱉고 고개를 들었다. 내 오늘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죽이겠다고? 이름을 살리려고? 동탁이 고개를 기울였다. 그 이름, 칼날 끝에서 오래 버티지 못한다. 대답은 칼로 돌아왔다. 팔이 꺾이고 다리가 베었다. 쇳소리가 기둥을 굽혔다 놓았다. 의도된 살해, 과시하듯 길고 냉혹했다. 오부가 이를 갈았다. 내 이름. 여포가 짧게 잘랐다. 이미 떨어졌다. 동탁이 두 손을 털며 피를 내려앉혔다. 바닥의 얼룩이 둥글게 퍼졌다. 아직 내게 덤비는 놈들이 있구나. 내가 너무 다정했나. 이유가 달랬다. 고개가 낮게 숙여졌다. 아닙니다, 주군. 유학자 놈들은 제 이름 남기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찮다. 고작 이름 하나를 남기겠다고 암수를 쓰다니. 힘은 힘으로 꺾는 법. 유가 낮게 덧붙였다. 그 이름들 내일이면 목록에나 남겠지요. 목록도 지우자. 동탁의 입끝이 올랐다. 지우고 다시 쓰자. 우리 글씨로 밤이 다시 한 사람의 방으로 돌아왔다. 술이 잔의 벽을 적셨다. 불빛이 잔바닥을 한번 훑고 지나갔다. 심심하군. 동탁의 잔을 비틀었다. 더 강한 폭정이 필요하다. 내 명을 기다리지 말라. 먼저 움직여라. 다 불태워라. 법도, 영분, 체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무섭게 하라. 그에게 권력의 꼭대기는 지루한 평지에 불과했다. 피조차 그를 깨우지 못했다. 여포가 문가에서 짧게 물었다. 그림자가 문턱에 걸렸다. 더.
동탁은 잔을 엎었다. 숭도 검게 물들 때까지. 그때 진류의 방 안에서 붓끝이 벼루를 스쳤다. 종이 위에 검은 비가 내렸다. 조조가 짧게 말했다. 경문을 올리자 역적 동탁을 토벌하여 황씨를 바로잡자. 몇 줄이면 좋카오? 한 줄로도 된다. 조조가 웃었다. 칼이 문장을 채운다. 억 번지는 소리와 함께 경문이 말등을 타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읽는 자들마다 같은 생각을 삼켰다. 동탁을 베자. 그리고 그 다음은 난가. 말을 붙인 이가 속삭였다. 바람에 흘려가듯 낮은 소리였다. 겉으론 충이, 속으론 계산. 다 똑같지. 다른 이가 응수했다. 칼끝만 똑바르면 공덕은 뒤따라오지. 누군가 얘기했다. 군막의 천이 안쪽으로 들썩였다. 동탁이 황씨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럼 다른 군벌은 못할 게 뭐람? 그러게. 이젠 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동탁을 베는 사람이 다음인가? 그렇지 않을까. 그놈들의 말이 서로의 혀끝에서 부딪히고 지도의 모서리마다 점이 불처럼 붙었다. 잿빛 천 위에 붉은 점들이 늘었다. 군웅들의 응답이 지도 위에 점처럼 박혔다. 조조가 불렀다. 숨이 일정했다. 제1진 남양 태수 원술, 제2진 기주 자사 한복, 제3진 예주 자사 공주, 제4진 연주 자사 유대, 제5진 한해 태수 왕광, 제6진 진류 태수 장막, 제7진 동군 태수 교모, 제8진 포신, 제10진 북해 태수 공용, 제11진 광릉 태수 장초, 제12진 서주 자사 도겸, 제13진 서량 태수 마등, 제14진 북평 태수 공손찬, 제15진 상당 태수 장양, 제16진 장사 태수 손견, 제17진 발해 태수 원소. 방 안의 숨이 짧게 흔들렸다. 천자 아래 엎드려 있던 야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장검의 그늘이 서로의 발끝을 넘어갔다. 조조가 한 사람을 보았다. 눈빛이 강위의 다리처럼 단단했다. 먼저 맹주를 세웁시다. 그의 목소리는 공론이 되었다. 원소를 추천하오. 사세삼공의 가문 난국을 묶을 그릇이요. 원소가 손사래를 쳤다. 말은 사양이었으나 이미 상석으로 한 걸음 옮겼다. 이 몸이 어찌 감히. 그는 천천히 끄덕였다. 좋다. 반드시 반역자 동탁의 목을 베고 말겠다. 원소가 곧 명을 내렸다. 입술이 마르고 말끝이 무거웠다. 내 아우 원술은 군량과 보급을 맡으라. 들끓던 속삭임이 얇게 끓었다. 뒤로 숨는 말들이 서로의 등을 밀었다. 뭐지? 연합이라며. 그런데
맹주가 제일 중요한 보급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 이거 혼자 다 해먹겠다는 건가? 그래도 원소가 명성이 있으니 거부하긴 힘들지. 잊지 말라고. 원술도 사세삼공이야. 팔끝은 전장을 겨누지만 전장을 오래 움직이는 건 쌀과 소금이었다. 그 순간 원소가 연합의 목줄을 쥐었다. 장막 바깥의 바람이 약간 달아졌다. 그럼 사수관을 넘을 선봉은 누가 맡겠는가? 의자가 밀리는 소리. 장사 땅의 호랑이, 손견이 일어섰다. 여대가 똑바로 섰다. 이 손견이 앞장서기를 청합니다. 원소가 탁을 올렸다. 그대라면 믿을 만하지. 가서 사수관을 깨트려라. 반드시 역당의 머리를 쳐 나를 바로 세우겠소. 송견이 돌아섰다. 황계, 한당, 정보, 조무, 따르라. 가자.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다. 마녀 장사병이 북의 가죽처럼 팽팽히 일어섰다. 띠매 듭이 동시에 당겨졌다. 송견이 칼을 들어 하달했다. 언덕 너머로 메아리가 번졌다. 전군 가자! 우리의 이름을 세울 때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손견이 천하를 그르심을 보여줘라! 가자. 강동의 호랑이 납신다. 깃발이 같은 방향으로 기울고 흙먼지가 한 줄로 일었다. 칼은 아직 피를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얼굴은 곧 바뀔 것이었다. 그 순간 낙양 하늘의 맞은편에서 반동탁의 기치가 올랐다. 모두가 대의를 말했다. 황실을 바로잡자. 난세를 그치자. 그러나 가짜의 가슴 속에서는 자기 왕절을 향한 뜨거운 숨이 꿈틀거렸다. 다음 차례는 나다. 피로스는 새 시대의 서막이 그렇게 열렸다. 새벽과 저녁이 뒤엉킨 경계에서 말발굽 소리가 역사를 밀고 갔다.